이스라엘 국가를 이제 세워야 된다. 우리의 본토의 땅을 찾아서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 모여야 되겠다고 첫 번째로 모인 것이 1897년입니다. 그런데 그 헤즐이 사망하고 난 뒤에 하임 와이스만이 그 뒤를 잇습니다. 근데 그때 한참 1차 대전이 발발하고 있을 때에 연합국들이 막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참 머리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임 와이스만은 이 화학 박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다이너마이트 뭐 이런 연구를 해가지고 강력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무기 제조를 하는 일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그것을 그동안은 독일에서 모든 그 무기를 생산을 이렇게 받아왔었는데 이제는 뭐 전쟁 중이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 하임 와이스만이 개발한 그 팀에 의하여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무기 생산을 가능케 합니다. 결국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호의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벨포 선언이 1917년 11월 2일 이제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들이 자기의 땅으로 국가로 세워져서 살 집을 살게 될 그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의 위임 통치가 1919년 6월 28일 국제연맹에 의결하여 국제적 승인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은 지금 현재 요르단이죠. 그 요르단에 1921년에 트란스 요르단 국가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트란스 요르단이 생기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게 될 땅의 그 사이즈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랍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평화를 위해 땅을 갈라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1947년 11월 29일 유엔 총회에서 땅을 분배하는 계획을 33대 13으로 찬성 투표를 해서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 서방 세력들은 모슬렘 지역을 반대를 했지만은 영국을 포함해서 11국가는 거기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그 조그만 그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 트란스 요르단을 뺏기고 가자도 뺏기고 또 웨스트뱅크 지역도 뺏긴 그 상태에서 이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유엔 결의안 181은 예루살렘은 유대인 땅이 아니라 앞으로 전 세계 국제 도시화로 명기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1948년 50에 독립하자마자 그 이튿날 전쟁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조그만 나라가 독립하자마자 그날 저녁부터 전쟁이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길이 그들과 함께 하셔가지고 전쟁만 했다면 다 이깁니다. 그래서 48년에 전쟁에도 이기죠. 1967년 6.1 전쟁에도 전쟁이 이기죠. 1973년도에 또 중동 전쟁에서 또 이기죠. 전쟁을 할 적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저 이 지도를 보면은요, 여기 시리아 아니 여기 에집트인데요. 여기가 시내반도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에집트 군대하고 6.1 전쟁 싸워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시고, 여기 웨스트뱅크도 그렇고 저 시리아에 있던 여기 뭡니까 여기 골란 하이 요 조그만 땅 이게 고지기 때문에 이 고지 바로 밑에 갈릴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사람들이 언제나 그 높은 데서 총을 쏘고 해가지고 위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몇 년 전에 거기 가가지고 골란 하이트에 쫙 가봤더니 정말 전략적인 위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싸워가지고 이스라엘한테 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여기다 붙여주셔가지고 요 골란 하이 땅 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여기 예루살렘 그 템플 마운트도 점점을 해가지고 그들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전쟁할 때마다 땅을 주셔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이르렀는데 그 땅을 다시 내놓으라는 게 지금 평화입니다. 지금 미국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결국
그 가자 스트립 지역도 사실 땅을 내줬습니다. 또 지금 이 오바마 행정부가 압력을 넣고 있는 그 평화 안에 자세한 것은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뭐든지 비밀입니다. 그러나 유엔 결의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결의안을 쭉 보면 유엔 결의안 242, 유엔 결의안 338, 또 이스라엘 에집트 평화조약 1979년, 그 다음에 야세 아라파트가 이삭 라빈 수상에 보낸 서신 1993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피에로를 위준한 서신, 오슬로 평화협정 합의문 1993년, 이스라엘과 요르단 간의 1994년에 맺은 평화조약, 유엔 결의안 2002년에 결의안 1397,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평화 발기안이 베이루트에서 선언된 2002년의 선언문, 그 다음에 피에로 국가 건설의 로드맵 2003년, 그 다음에 가자 지구 철수 후 2005년 피에로 국가 로드맵,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보면은 결국은 67년 전쟁 때 점령했던 땅을 다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웨스트뱅크 지역, 이 지역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유대 사마리아가 지금의 웨스트뱅크 지역입니다. 전쟁에서 뺏은 땅입니다. 그 땅을 이제 피해를 다시 돌려줍니다. 가자 지구도 그렇습니다. 골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이 땅을 내주는 조건을 해가지고 거기에 피에로 국가를 세워서 결국은 하나님 주신 기업의 그 땅에,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무슬림, 아랍 국가, 피에로 국가가 세워집니다. 이것을 미국이 지금 밤낮으로 압력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졌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즉시 손을 쓰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피에로 국가가 쓰는 그날 저녁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성경적 시언자들은 토라 위에 서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땅을 나눠가지고 세워진 이 국가는 불법이다 하고 반란을 일어납니다. 지금 땅을 나눠가지고 평화를 얻겠다는 것보다도 더 큰 엄청난 이 움직임이 이제 나라가 세워지자마자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중재하시려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주님과의 이 관계와 땅과의 관계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을 보면, 토라를 보면은 항상 하나님께서는 숨바꼭질하는 것처럼 여기에 조금 숨겨놓으시고 저기에 조금 숨겨놓으셔가지고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헌거한 사람들에게는 조금 보여주시고 조금 보여주셔가지고 비밀을 전부 종들에게 보여주시고 시편 66편 8절에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이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비는 순살하였도다. 그 이스라엘이 짓눌리고 짓눌려서 더 이상 이제는 살아날 수 없는 단계에 임할 때 메시아가 오셔서 이것을 해하신다. 시온이 탄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보통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의 오심을 신부단장을 해야만 됩니다. 이사야서 66편 14절에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수강 같으니라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 원수에게 더하리라. 시편 126편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스라엘 전세계 퍼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전세계 퍼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 회복시켜서 그게 땅을 다시 회복시켜 놓으면은 이게 우리 땅인가 아닌가, 우리 조상들에게 주었던 땅인가 하고 꿈꾸는 것 같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